이렇게 뭐 어려운 시간 또 이렇게 공부하시겠다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중개사 주거용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동환입니다. 네, 일단은 저희가 주거용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오픈할 건가, 그리고 또 오픈하게 되면 어디에다 할 건가, 그리고 나서 오픈 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. 그럼 계약을 하려면 먼저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또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, 또 고객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고, 또 계약금의 일부를 또 지급을 해야만 또 이제 계약의 스타팅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계약금 일부를 받기까지 저희가 얼마만한 이 부단한 노력을 어떻게 경주해야 되는가,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. 실제로 또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,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공인중개사한테 고객분들은 제일 부담이 없잖아요. 다 세무사한테 전화를 안 합니다. 그리고 법무사한테 전화하지 않고 변호사한테 전화를 안 해요. 다들 집 앞에 있는 자기 집을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1차적으로 찾아옵니다. 찾아와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시세가 얼마냐 묻겠죠. 근데 시세는 거의 대부분 요즘 알고 보시잖아요.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다 거래 또 뭐 아실이나 이런 거 통해서 실거래가를 다 확인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,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좀 예외이지만 그런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묻는 질문들 중에 가장 큰 질문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봅니다. 그러면 대부분 1세대 1주택 갖고 계신 분이 많잖아요. 그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되고, 또 그거 얘기하다 보면 지난번에 집을 또 하나 더 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. 그러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또 알고 있어야 되고, 또 어떤 분은 아들 명의로 샀다, 이건 내게 아니다. 그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, 그러면 1세대가 한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. 그럼 세대원이 집을 하나 사면 1세대 2주택이 되잖아요. 그러면 만약에 집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계획하시는 분한테는 뭐 세대 분리를 해야 된다든가, 이런 또 세대 분리할 때 자녀가 몇 살인지, 또 그런 나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려야 돼요. 그래서 양도소득세, 취득세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하겠죠. 만약에 뭐 세대 분리가 안 된 사람이 사면 2주택 같은 경우 요즘 중과세니까 아직 중과세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중과세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걸 또 알려드려야 되고요.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, 취득세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. 그럼 또 집을 사면 다 내 돈만 갖고 살지 않잖아요. 그럼 대출이 얼마 나오냐 또 물어보잖아요. 그러니까 다시 또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저희 LTV 40%, 50%, 또 60% 이런 거에 해당되는지 여부, 또 그분들 대출 금리가 또 제일 관심사예요. 전세자금 대출이든지 뭐 매매 잔금 대출이든지, 또 매매 잔금 대출이 일어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중도금 대출을 또 받아줘야 됩니다. 그럼 중도금 대출은 또 매수인이 받지만 물상 담보를 담보 제공을 또 매도인이 해줘야 돼요. 그럼 이런 여러 가지를,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푸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,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어야겠죠. 먼저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각각 협업을 잘 일으켜서 매매를 일으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아파트 매매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세금 문제, 대출 문제가 또 필요하고요. 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,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. 이 부동산 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뭐 거의 한 25번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, 이게 그러면 뭐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.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항상 뉴스에 항상 귀 기울여야 되고요.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숙지하고 계셔야, 뭐 요즘 소비자들이 먼저 전화하셔갖고 이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 정보들을 파악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뭐 뉴스뿐만 아니라 뭐 단톡방이나 카페나 블로그에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와요. 또 유명한 분들이 또 내용을 올려주면 그런 내용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아파트 중심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걸 또 알고 계셔야 되고, 또 흐름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. 흐름, 지금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, 뭐 거시경제, 뭐 미시경제까지 요즘은 다들 너무
다시 가셔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제일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이것도 이런 강의도 그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께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전세와 월세를 얻어보시면 뭐 제일 잘할 수 있겠죠. 또 재개발 투자를 해보시면 재개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상가에 대해서 투자하시면 상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저희가 다 할 수 없잖아요. 근데 공인중개사의 이거 직업이 너무 좋은 게 다른 분 거를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이 계약을 이룰 때마다 저희가 전문가가 됩니다. 계약을 2번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거든요. 근데 이제 2번을 못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. 그죠? 네, 2번을 못해서 문제예요. 주거용 부동산 실무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월세 계약입니다. 월세. 방 1칸, 방 2칸, 아파트로 치면 뭐 월세, 뭐 2칸짜리 월세, 이런 거 월세를 해야 감각이 생기고, 그리고 나서 조금 금액이 큰 게 또 전세를 해보셔야 되고, 그러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매매, 지금 아마 매매 손님이 붙어도 계약을 못 하세요. 왜냐하면,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, 처음에 아파트 시장에 갔는데 전화가 오잖아요. 고객이 전화가 오면 전화가 두렵습니다. 뭘 물어볼지 모르잖아요. 그죠? 첫째, 시세가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달달 외워놓는데 그렇게 까먹어요. 그래서, 근데 꼭 내가 외운 걸 안 물어봅니다. 이게 포스트잇으로 컴퓨터에다가 다 붙여놔요. 얼마일 때 얼마.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, 보통 전세가 얼마예요? 그럼 전세 5억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. 그러면 월세는요? 월세는 뭐 5천에 140입니다.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그러면, 이제부터 그러면 5천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괜찮잖아요. 근데 갑자기 2억에는 얼마예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그런데 순식간에 물어보면 이게 경험을 많이 하면 2억에 100만 원 이런 게 금방 나와요.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, 초보 공인중개사고 내용이 짬뽕이 되어 있으면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팁으로 항상 처음에 하실 때는 이 컴퓨터 옆에다가 시세도 본인이 이제 제일 관리하는 시세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던가, 또 아니면 고객한테 응대할 수 있는 요령, 뭐 전화 오면 물어보는 ABC가 있잖아요. 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세를 저희가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. 집을 내놓는데 뭐 몇 평도 안 물어보고 뭐 얼마인지도 안 물어보고 그럴 수 없잖아요. 그 순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,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제일 놓치는 게 이제 전화를 그냥 끊어요. 전화를 끊고 전화번호도 안 물어볼 때도 있고, 뭐 손님이 이제 전화일 때는 전화 다 잡혀 있으니까 손님이 찾아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상담 다 해주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아섰더니 전화번호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낭패가 되겠죠. 이런 부분들을 초보 공인중개사가 항상 겪는 일입니다. 처음에 겪고 나서 그걸 얼마나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겪느냐, 그 차이니까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